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집값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작년에 많이 했었죠.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에 비하면 집값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죠.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PF 문제가 터지게 생겼죠. 우리가 PF를 터트린다고도 하면서 정책들은 건설사를 살리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왜 말도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소비 심리지수 올라갔고 1월에 거래량이 16.5% 집계도 안 끝났는데 늘어났다. 그러면서 1월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요. 1월에 지금 집값 살아나고 거래량 살아나고 그런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집값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작살난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한번 몰려오더라고요. 어제 좌표 찍혀가지고 여러 명 온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가 1월 거래량 늘어났다. 심리 살아난다. 집값 올라갑니다. 살아난다.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야기 언제부터 나왔어요? 빨리 나왔죠. 1월 거래량 집계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2월 거래량 집계 끝나지 않았는데 2월에 분위기가 보이죠. 왜 그런 기사 안 뜰까요? 지금도 보시면 요거 2월 22일 기사예요. 근데 2월 중순부터 이미 저런 이야기 떴었죠. 또 지금 전국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월 2,000건대 회복했다. 매수심리 탄력받나. 월 2,000건이 무슨 탄력받을 매수심리예요. 월 2,000건은 평년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에만 반짝한 거지. 지금 보시면 거래량 2월 거래량 어때요? 지금 2월 26일인데 687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근 2배. 2배도 안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봤자 이때보다도 적죠. 1월에 많이 풀린 것들이 있죠. 대환대출 이야기 나왔었고 또 재건축 아파트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 신생아 특례 뭐 1월 말쯤에 풀리긴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런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됐지만 신생아 특례가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그랬죠. 얼굴 없는 분 그분 신생아 특례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대부분 대환 수요일 거다. 신생아 특례는 조건이 빡세가지고 받기가 쉽지 않다. 그 중에 가장 빡센 조건은 애가 있어야 된다. 신생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애를 낳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환 아니면 전세 이런 쪽에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고 실질적으로 신생아 특례로 집 사는 사람들 일부 있긴 했지만 많진 않았죠. 그리고 많지 않았기에 늘어난다고 해도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다. 결국 2월 거래량 다시 작살이 나고 있는 거다. 왜 근데 2월 거래량에 대해서는 지금 2월 말이 다 됐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집계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 거래량은커녕 이 거래량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소비가 집값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이 집을 지어놓으면은 이 집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원래? 예를 들어 뭐 골동품이라든가 고려 청자 뭐 이런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집은 계속 사용하는 거죠. 계속 사용하는 거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그건 간단해요. 부동산 시장에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계속 돈이 유입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실물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근데 화폐 가치는 요만큼 떨어졌는데 부동산 시장 가격은 요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올라가야 되는데 요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요 부분이 거품이라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너네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물가 상승률이랑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은 저기 1986년이랑 비교해가지고 막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요. 나라에 돈이 잘 돌아야 한다. 왜? 우리나라는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돈이 잘 돌지 않으면요. 부동산 가치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대출 받고 월급 50만 원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영끌족들 현황이에요.
이것도 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이면요, 아무래도 싸게 대출을 받죠. 그런데도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더니 월 상환금 공제하고 50만원 남는다. 50만원으로 소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빚내서 집산 3040이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다고 하고, 내가 부동산 사라고 가르쳐주신 우리 강사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계속 적응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이지. 금리를 낮춰요? 돈이 풀리죠?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당연히 다시 금리 인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매번 있었던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죠. 금리 인상으로 집값 안 떨어진다. 빨리 올라서 떨어진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지금 집값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금리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집값 올라갈 땐 금리가 내려가서 올라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비가 무너진다. 결국엔 금리 올라가서 소비 무너지죠? 그런데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가가 많이 높으니까. 그러면 금리가 높아서 비소비 지출이 늘고, 물가가 높아서 소비 지출이 늘어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줄어들죠. 여유자금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부동산 가격인데, 여유자금이 안 생기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작년에 경매가 10만 건 넘어갔죠. 올해 1월부터 1만 건 넘어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대로 가면 12만 건 될 거예요. 다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2에서 6개월 연체하면은 경매 넘어가는 걸 6개월로 맞춰라 해가지고 경매 건수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추세가 막아질까요? 조금 늦어질 뿐인 거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2013년 7월 이후 최다다. 경매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계속 재작년부터 계속 무너져 왔던 것들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다 끝난 거다.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소비가 줄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왜냐면 거품이 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여기저기 다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어때요? 부동산 때문에 다 망가진 경제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청년층들이 양극화가 심해지죠. 결국에는요, 먹고 살 만큼 급여가 나오고 근로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외벌이로 못 사니까 맞벌이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결국엔 집값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었던 게 뭐예요? 규제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근데 규제책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서 규제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설명드린 게, 박근혜 정부 때 탄핵당하기 직전에 2016년 11월에 규제책 나왔다.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계속 그 부자 가난한 사람 갈라놓고 그래놓고서 벼락거지니 뭐 이런 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갈라치기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지금 삶의 만족도는 OECD 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칠레보다 낫다 그래. 계속 우리는 지금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상 진짜 혐오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양하게 만들죠. 눈을 돌리게 만들죠. 파이어족 되고 싶어요. 외국에서 파이어족이 뭔지 알아요? 은퇴해서 연금 받고 이걸로 누리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지, 일 안 해도. 우리나라처럼 불로소득으로 뭐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한탕 크게 해가지고 파이어족으로 한 30대 40대부터 먹고 살겠습니다. 특히 코인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동성 장난질이죠.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 사람이 이만큼 벌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 버는 거예요. 그런 거를 꾸민 양 뭐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삶의 질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애 안 낳죠. 출산율, 합계 출산율 0.6명대 현실화라고 합니다. 0.6명대면요 흑사병 때보다 심해요. 인구 감소가 흑사병 때보다 심해질 거다 이제 앞으로. 이 와중에도 계속 집값은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작년에는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살려서 건설사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 살아나지 않으니까 민간 돈을 자꾸 빼가지고 건설사들 이런 데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GTX 이번에 일본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일본도 결국에는 주택시장 안 돌아가니까 SOC 사업 많이 추진했죠. GTX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발표가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SOC 사업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 GTX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민자예요, 민자. 그런 거고, 결국에는 지금도 건설사 살리기 들어가고 있죠. 태양건설 지금 마통 4천억 포함해서
추가 지원 안건 가결됐고요. 요게 문제가 될 때 미회수를 대비해서 5대 시중은행이 보증을 섰다. 주요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게 위기가 터지면은 5대 시중은행이 보증을 서가지고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적 자금에서 들어가는 거다. 85조 이거 마련해서. 이 말이 공적 자금이지 은행권에서 마련되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미약한 유동성을 은행들에게 출자하게 만들어서 건설사 살리는 정도 외에 부동산 시장을 살릴 만큼의 여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부가 살려줄 거다. 완화책 써서. 완화책 더 쓸 게 뭐가 있어요? 바젤3를 무시하고서 DSR을 풀 거예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오늘 스트레스 DSR 시행되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작년에 마통 꺼내다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1에서 29일까지 쓰고 30일날 갚아가지고 또 다시 1에서 29일 꺼내 쓰고 30일날 갚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게 117조고 이걸로만 이자 부담이 1,500억이 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막혔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동 걸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또 금리에 영향받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은행 출연금 꺼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출연금이란 뭐냐?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금액인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죠. 21년부터 뽑아쓰기 시작했는데 22년부터 2조 단위로 뽑아쓰더니 올해 벌써 4조 2천억이나 뽑아썼다. 마통 못 쓰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금은 은행이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초과 부담된 돈이다. 다 청산했는데도 납부 시점이 남았다고 돈을 더 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은행 돈을 꺼내다 쓰고 있는 중이다. 저 정도면 정부가 돈이 많지 않다는 게 보이죠. 근데 저걸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왜 아직 2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꺼내다 썼을까요? 총선 전까지만 유지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총선 결과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어느 쪽에 힘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미루기 위해서 지금 저기 은행 출연금까지 꺼내다 쓰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번 정부가 집값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도 내가 도와줄 돈이 없으면 못 도와준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정부가 아무리 살리려고 난리를 쳐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